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 주가가 전일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투자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24% 상승이 나오고 지금 오늘도 한 0.64% 정도 마이너스기는 하는데 원래 투자 주의에서 전거래일, 5거래일 전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는데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미수 거래가 되지 않고 실제 자기 돈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가 현재 이제 투자 주의에서 약간 횡보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투자 경고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추세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빌 게이츠가 그 이번 달에 방문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가 아직은 지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전월 달에 예정이 되기로는 현재 14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날 14일 전후로 해서 아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빌 게이츠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AI 데이터 센터하고 SMR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연유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은 뭐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자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대한광통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포지셔닝을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얘네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기보다는 현재 투경을 맞은 상황에서 상승폭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에서도 특정일 기준보다 40% 이상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거래 정지, 하루 정도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사리면서 대한광통신 주가가 약간 횡보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더 드라마틱하게 급등이 연출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투자 경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주가의 조율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에서 뭐 바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현재 자리를 유치해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물대 아직 우리가 보통 이 주가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엑시트하는 시점을 흐름들을 보면은 보통 이 위에 캔들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물대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상장 주식수 대비.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여기 하단에 물려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상단에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황금색 화살표가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시점은 사실 이제 7월 30일인데 실제 7월 30일 날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 자리에서 투심이 많이 꺾였다. 원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좋아요가 한 200개 달려요. 근데 50개밖에 안 달렸죠. 그만큼 투심이 꺾여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힘을 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고 현재 자리에서도 황금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가능성이 동호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재 자리가 62평선, 122평선 캔들 위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동호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위에 안착하게 되면 즉 그 120일 돈 60일, 250일, 20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통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고점이 강력한 저항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 현재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2만 원 전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화살표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는 보조지표 전부 믹서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이 팔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게 뜨면은 일단은 매도 시그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현재 이제 펩트론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란 화살표가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한테는 펩트론은 일단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리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현재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파란 화살표가 뜰 때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를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010-3969-8354 여기 있는 연락처로 대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추세 이탈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매도를 잘못해서거든요. 매수를 잘못했더라도 매도를 잘하면은 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매도를 잘못해서 물리거나 손실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한방송신도 이번에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잘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010-3969-8354로 대광11 남겨주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매매했었던 종목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주식 영상을 찍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종목 지금 사도 되나요? 또는 이거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거 추매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 기준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점을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라고 해도 사실 서점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뭐 피터 린치나 찰리 민거, 워렌 버핏 책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치 투자 얘기만 하거든요. 10년 먹고 갈 주식들 아니면은 뭐 사지 말아라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기술적인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앞전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 저항대를 뚫고 돌파되는 돌파 매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경우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하단에서 이평선과 캔들이 닿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평선하고 캔들이 멀어지는 시점 있죠. 여기 이 자리를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지대의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항대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지대에서 매수를 하기 가장 결정적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즉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검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방송이나 언론 매스컴에서 관련된 이슈와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산 자리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추세 매매하고 돌파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추세 매매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캔들과 이평선이 서로 만나는 시점, 이러한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믹서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이 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괴리우상, 즉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토대로 저희가 매매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10월 16일, 11월 24일, 1월 12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 날 여기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투자신탁자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때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횡보를 하다가 어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네,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5만 원대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는 57,0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98,400원 10만 원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때요? 파란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볼 때에는 이 이평선과 캔들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게 거래량이 동반될 때 저는 이렇게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AI가 보고 있는 매수 타점이 어떨 때 일치할 때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 보이시는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수렴하는 자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11월 24일 날 또 설명을 드리죠.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이시는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여기에서 목표가로 잡았던 10만 원을 약간 넘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더블 화살표가 파란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과 다시 수렴을 하고 나서 1월 12일 근처에서 1월 12일 날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게 투자에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냐면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라는 걸 들어갔는데 15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15만 원이었는데 어때요? 여기 이 사이에 이 파란 화살표가 뜨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매도
매도했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대략 여기 보이시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매도라는 걸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하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1월 12일 날 매수를 하셨으면 평당가가 9만 원이고 매도가가 18만 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예요? 200이 된 거죠.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2억이 된 거죠. 며칠 만에 여기 보이시는 15거래일 이내.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연락처 보이시죠? 010-3969-8354. 이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수익 볼 종목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추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돌파 매매 자리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그렇게 타점을 공유 받으시고 저희가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 매도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러한 흐름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주만 매매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에 체크해 놓고 정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갈 때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드를 늘려가면서 맛배기 수익도 보면서 주식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브리핑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슈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문자로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연락처 010-3969-8354로 11 또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크게 영상에 숫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저거 보시고 나도 매수 매도 타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증시 이슈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나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두 번째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 좌측 차트 보시면은 금호건설이고요. 한 달 만에 약 5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ESND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18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비중, 분류까지도 싹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단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고 지루하다 보니까 단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하루에 한두 종목씩 단타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실 분들도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10-3969-8354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연락처 크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도 한번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참에 나도 한번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027년을 대비한 주가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나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딱 일정 인원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프라이빗한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연락처 있죠? 3969-8354로 세미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 4시 상관없고요. 24시간 언제 아무 때나 편하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핸드폰 드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단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타 그리고 세미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번호 남기셔서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그거 설명 안 해드렸는데 이날 있죠. 여기 보시는 날짜 언제야? 8월 7일 날 또는 8월 10일 날 어제 그리고 그제 미수거래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 미수거래 자금 강제 매도 청산하기 위해서 주가 약간 좀 심하게 누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미털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자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일단 매도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일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포지션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장 초반 마이너스 5, 7에서 해갖고 막 매도 물량 쏟아진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매도하셨다가 종가에 다시 잡으셔도 되고, 매도 물량이 9시에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감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경고 딱지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개미털기로 많이 활용하니까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 게이츠가 방문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는 삼성, SK,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이거 안전장치 우리기술, 그리고 데이터 전송하는 대한광통신, 그다음에 이거 건설하는 대우하고 GS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대한광통신 말고 다른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언급드린 이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 게이츠 방문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대한광통신 이 7월 26일, 7일 이때 사실 여기 보시면 120선 아래로 240선 설정돼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손절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손절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60% 넘어가서 그냥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써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공포를 가지고 이들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뭐 추가락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하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매매를 할 때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투심이 얼어붙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평선하고 수렴하고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차트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어디예요? 13,000, 1354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손절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차트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이 AI 산업에서 광섬유로 전환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그 데이터의 파도에 휩쓸려서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미국에 있는 인캡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 바바 정책, 관세 회피,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셔야만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투심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저도 꺾인 적이 있거든요. HLB가 그 7월 달에서 8월 달에 얘네들이 그 신약 FDA 결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검사한 게 FDA에서 뭔가 다시 재점검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이하한가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여기에서 멘탈이 나가갖고 그래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럼 반절만 남아가지고 지금 24% 수익인데 이때 마이너스 53%에 손절했거든요, 반절을. 그러니까 이 밸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급락이 나와버리고 이 HLB라는 회사가 워낙 이 악동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항상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굳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 밸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큰 흐름을 보면 주가가 상승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잖아요. 전형적인 트라이앵글 패턴 250선 수렴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뭐 2만 원 체크하려고 체크한 게 아니라 고점하고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그 중간 단계까지는 올라가는 게 보편적으로 주가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미수거래 털어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흔들고 갈 수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개인 투자자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뭘 잘해야 된다? 매도를 잘해야 된다. 자, 지금 핸드폰 드시고요. 핸드폰 드셨으면은 자, 010-3969-8354 010-3969-8354 대광 11 남겨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내일부터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홀딩합니다 다 문자로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 3969-8354 오름이라고 한번 저장해 보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아울러 여러분들 매집주 설명 하나 드릴게요. 네,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새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해서 매집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약 30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매집 기간을 보니까 약 1년 정도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은 약 28%에서 30% 정도 되고, 지금 유통주식 비율이 약 60% 정도 되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최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예요. 그 2차 전지 상태가 소강 상태가 되고 전기차 캐즘이 진행된 이후에 최근에 챗 GPT하고 제미니가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섹터가 대한민국 증시를 견인을 했고요. 최근에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발언했던 게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차 전지하고 AI 반도체하고 피지컬 AI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 즉 2차 전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한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인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2차 전지의 주도주라고 하면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간 1071%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단에서 상단까지.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삼성전자가 11개월 동안 약 500% 상승을 했고요. 자,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 세제 혜택하고 연방 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 로봇 공급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현재 로보테크 기업들하고 연쇄 면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금들이 바로 AI 반도체에서 이 피지컬 AI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위기감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의 차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 관련된 기술만 하더라도 중국이 5,688건, 미국은 1,485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많은 회사들도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AI, 피지컬 AI 관련된 회사들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수 또는 MOU를 맺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위에 제 연락처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피지컬 AI 주도주고요. 앞으로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주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뉴런 추론 테마주로 해당하는 거고요. 이 뉴런 추론이라는 거는 기존의 엔비디아가 현재 팔고 있는 이 GPU인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연산 속도만 극대화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조율이 가능한 테마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집 기간과 이러한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금부터 모아간다라고 하면 약 3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명하고 추정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릴 계획인데요. 이 종목명과 목표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바로 종목명하고 목표가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년 6월 23일 날 이 카카오페이가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30일 날 3만 7천 원일 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제가 이때 꼭 잡아 가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해도 되고요. 관점마다 다르지만 네, 매수해도 된다.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금년 들어서 5월 달에 83,100원까지 올라갔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기억하실 겁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또한 작년 12월 달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려서 약 150% 정도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정확히 7분 후에 매수 신호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서 정확하게 최고점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고점까지 근접한 가격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종목명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